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의 주제는 재물 그릇이 큰 것만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을 잠시 묻어두고 그냥 누구나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한번 간단히 알아보자면, 내 사주 일간인 나와 동일한 성분인 비견이나 겁재, 그리고 나를 생해주고 도와주는 인성이 있을 때, 그래서 내 사주가 튼튼할 때 재물의 그릇이 비교적 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간인 나를 극하는 관살이나 일간인 나의 힘을 빼는 식신이나 상관, 또는 재성이 많아서 일간인 내가 힘이 약해질 때 일단 내 재물의 크기를 떠나서 운에서 들어오는 식상이나 재성의 여부에 따라서 재물의 소유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나의 재물 그릇은 정말 큰 것만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은 재물 그릇이 크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조금 실망한 얼굴 표정으로 변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자신의 재물 그릇이 작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사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재물 그릇이 크다고 해서 좋기만 한 걸까요? 자,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소화기관 중에 하나인 이 위를 재물 그릇의 크기라고 한번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위의 크기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제각각일 겁니다. 위가 작은 사람도 있고 보통의 크기인 사람도 있고 아주 큰 사람도 있고,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위가 보통 정도의 크기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밥의 양이라고 한다면, 위가 큰 사람의 경우는 같은 양을 먹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남들과 같은 양을 밥을 먹어도 위가 큰 사람의 경우는 늘 약간 무엇인가 좀 허전하고 좀 배고프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의 월급여가 3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보통 크기의 재물 그릇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로 보면 그리 막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재물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35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부족하기만 한 소득이라서 늘 어떤 돈에 대한 결핍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재물 크기가 큰 사람은 그 크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재물이 있을 때야 비로소 재물에 대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에서 그 재물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재물의 운이 오지 않는다면 늘 돈에 대한 결핍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재물 그릇의 크기는 각각 다를 것이고 운에서 오는 재물의 크기도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크기도 작고 운에서 오는 재물의 양도 작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 그릇의 크기는 작은데 운에서 오는 재물의 양이 많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 그릇의 크기는 큰데 운에서 오는 재물의 양이 적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 그릇의 크기도 크고 운에서 오는 재물의 운도 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사주 원국에서 재물 그릇의 크기와 운에서 오는 재물의 크기에 비해서 재물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단순히 이 재물 그릇의 크기가 크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경우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물 그릇의 크기도 작은데 운에서 오는 재물의 양도 작은 경우입니다. 한 달 벌어서 대출금 갚고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돈 별로 없습니다. 즉 저축할 돈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겁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 그다지 상관없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재물적인 면에서 좀 더 빈곤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굳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러면 뭐 그리 큰 재물이 있다 하지 않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빈곤함이 느끼는 크기가 크지 않아서 살아갈 텐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재물 그릇의 크기도 적당하고 운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양도 적당할 때, 이런 경우 비교적 자신이 가진 재물에 대해서 별 불만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빚이나 대출금 갚고 생활비 지불하고, 그리고 아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은행에 저축도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재물의 크기는 작은데 운에서 오는 재물의 양은 많은 경우입니다. 집 2채 정도 보유하고 통장의 잔고도 비교적 넉넉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도 조금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출가할 때는 집 한 채씩 사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정도 되고 나면 이상하게 돈에 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집 한 채 살 돈이 건물 하나 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대부분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명리 용어 중 하나인 이 재극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재극인, 재물은 인성을 극한다는 뜻입니다. 즉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인간성을 파괴해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야박하게 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직원들을 좀 더 혹독하게 부려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냥 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오히려 까먹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재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 있죠?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 그렇게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인생이 더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재물 그릇은 작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재물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재물이 들어온다면 그 남는 재물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선에서 기부도 좀 하고 이웃과 친지분들하고 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도 한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재물 그릇이 크고 운에서 오는 재물의 양도 많을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인 경우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재물 그릇의 크기에 맞게 재물이 채워진 경우니까 별 탈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꿈도 못 꿀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있군요. 재물 그릇의 크기는 큰데 운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양은 적은 경우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재물 그릇은 큰데 운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양은 작으니까 늘 재물에 대한 결핍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비슷한 양을 가졌으면서도 늘 재물에 대한 빈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돈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그릇의 크기가 보통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충족감을 느끼게 되지만 재물 그릇이 큰 사람의 경우 보통 양의 재물이 온다면 너무 양이 적게 오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저 정도 살면 되지 않나?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마치 위가 큰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밥이라도 그걸 먹고도 부족해서 또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물 그릇의 크기가 큰 것이 좋기만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재물의 그릇의 크기도 크고 운에서 오는 재물의 양도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의 경우는 대부분 작은 재물 그릇의 크기에 조금 못 미치는 재물의 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불만족을 꼭 느끼면서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정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으로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강남의 좋은 집, 좋은 차, 호화로운 생활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물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노력한 대가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싶고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만 저의 재물 그릇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할까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루 세끼 잘 먹고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행복지수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33위 정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지에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 12년이라는 동안을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단 1시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배우고 지금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다는 것은 내 삶이 불행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절대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재물의 크기를 알고 어떻게 하면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재물 그릇의 크기가 큰 것만이 좋은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